네, 안녕하세요. 마니머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좀 양아치 짓이 좀 나왔죠. 지금 이거 22,200원에서도 눌렸는데 오늘 장중에 그 시젠이 이제 호재 나와서 날아갈 때 얘도 좀 같이 따라가는 듯 했지만 바로 좀 눌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외국인 창구 이거 안 나오는데 오늘 UBS랑 얘네들이 좀 중요한 라인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거 2만원 뚫을 때는 UBS가 좀 힘을 써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떨구는데 조금 영향을 좀 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오늘 뭐 보시면 누적 순매수 해가지고 조금 이게 좀 쳐내는 그런 부분들로 거의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좀 중요할 때 CS증권이 조금 매수를 해줬고 이거 사고 바로 팔았죠. 팔고 사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UBS가 오늘 좀 털어주면서 뚫고 나서 안 뚫리니까 그냥 바로 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창이 여기 500원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왔었고 2만원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었는데 돌파를 하는 걸 좀 막았는데 그건 장중에 다행스럽게도 한번 뚫었어요. 한 만주 정도 되는 걸 뚫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패대기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우리에게는 요 1%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좀 제가 좀 거슬리는 게 이게 얘네들은 이렇게 같은 호가에서 누르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또 지금 세 번째 또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거 2,250원이랑 2,200원 이거 왜 또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올릴 생각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또 누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반적으로 저번에도 지금 500원, 뭐 450원, 500원 또 요거 저번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하다가 누른 것처럼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얘가 지금 안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더 많이 나왔네요.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늘고 있었는데 이게 거래량이 늘면서 패대기 음봉이 나오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장중에 조금 거슬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다시 여기 아직까지 mid라인은 안 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평선이 잘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요거 마중 나가기보다는 요게 이제 수렴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렴할 때쯤이면 얘가 한 2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내려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결핵 관련된 뉴스를 조금 예전 건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일단 10월 23일쯤에 요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거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수젠텍으로 기사 나온 거는 요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10월 23일에 좀 있었습니다. 10월 23일에 이거 비슷한 기사가 두 개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기사가 이제 요때예요. 지금 11월 29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 합작법인 거 보시면은 이제 요거 지분을 투자해 합자범인 요거를 설립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온 쪽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핵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주담이랑 정리한 것도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같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딜레이 됐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임상이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여기 오리온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리온 쪽에서 요거 의약품뿐만 아니라 이제 160조 원 관련된 그런, 여기 보시면은
자회사가 이게 되면은 160조 원대 제약 바이오 시장뿐만 아니라 50조 원대 규모의 건강식기능 시장에 진출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오리온에서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중요 과제로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좀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변이 확진자 3명 전파, 해외 이력 없는 첫 국내 감염자 발생. 보시면은 9번째 변이 확진자 가족, 공항 차트 이동 중 접촉, 그다음 밀접 접촉자 분류, 접촉 조사 해가지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3명 더 늘어났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 확진자까지 총 15명이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일본은 해외 방문 이력이 없고 아닌데도 변이가 주목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해외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걸렸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소실을 못한 채 일상생활 했다면 훨씬 커질 것으로, 이거 아마 이게 빈틈이 감염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 길을 걸어 다녀요. 그럼 여기 안에서 요런 데도 사람이 있고 요런 데도 사람이 있고 요런 데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이 걸리면 이 사람이 확진되고 정확하게 변이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확 퍼지거든요. 근데 요번 변이가 중요한 게 기존보다 다른 거는 뭐 별 차이가 없지만 감염률 자체가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로 또 싹 퍼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신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변이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21명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미국에서는 과민증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보다 더 높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 숨진 사람은 없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고요. 다음 코로나 확진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 확진자도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탭 고정을 하고, 자, 코로나 확진자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 해외가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갑자기 늘었죠. 미국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 78만이에요. 근데 자 보시면은 미국 백신이라고 쳐보면은 이제 미국 백신이라고 쳐보시면은 백신 접종이라고 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 확진자 수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미국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뉴스 더보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이 좀 얘기가 많이 나서 그렇지 백신 접종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그다음에 간격 요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6주 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차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뭐 12주로 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난리가 났거든요. 다시 한 번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78만, 원래 50에서 60만인데 한 번에 훅 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진단키트가 죽는 거였다라면은 이거 확 줄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진단키트들이 아직 좀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오늘 CGN이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CGN이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유럽 타액 검사법 적용 승인이 나왔고 요걸로 이제 뭐 정세균 총리가 또 이제 한 것도 있었고 요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엄청 좋다고 어제 스트리밍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GN이 오늘 이렇게 올라가다가 8.7%밖에 못 올라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윗라인대에서 눌렸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얘 보시면은 고가가 여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만 1,900원,
20만 1,700원. 그러니까 얘도 비슷한 라인에서 눌러버린다라는 거죠. 눌러서 지금 버티지 못하고 쭉쭉쭉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바로 윗골이 바로 나오죠. 윗골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가에서 보시면은 빨리 갔다가 빨리 눌렸거든요. 보세요. 1분봉으로 보시더라도 바로 씩 쏟고 나서 바로 여기 밑으로 깔렸잖아요. 깔렸죠. 보시면은 여기가 2만 1,700원 쪽까지 뚫었다가 바로 눌리기 시작, 바로 눌린 시가가 요거잖아요. 2만 19만 8,600원에 시가 시작을 했고 2만 200원까지 근처도 못 가고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 물론 빠지고 나서 일정 라인 이상을 좀 유지를 해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뭐다? 지금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다. 이제 그런 심리입니다. 지금 심리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좀 전날보단 터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주가 상승 나올 때 거래량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올라갈 때 좀 보시면 거래량 쭉쭉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그 터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래량이 이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터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진단키트가 여전히 조금은 소외된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진단키트는 분명 수급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각 전문가들이 호황이 예상을 하고 있고 재감염이랑 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집에서 하거나 하는 그런 홈키트가 된다라면 결국엔 이제 쫙 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PCR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CL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얘기 많이 나오면서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키트주들이 특히나 대장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시면 얘가 좀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10시 요쯤이에요. 10시쯤인데 수젠텍도 보시면 그쯤이 제일 높았을 거예요, 아마. 10시쯤, 그쵸? 10시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패대기 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업황 자체를 움직이는 게 일단 좀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코로나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 변종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보완제, 진단키트가 이제 진단키트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 예전에 기사 다 나왔잖아요. 경쟁 품목 아니라고 나와도 그렇게 나와도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진단 키트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분 좋게 연말을 마무리할 때도 보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게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오케이. 지금 산업이 성장성은 확실히 있는데 지금 이제 투심이 완전 작살이 났다라는 거죠. 투심이 작살이 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업 모멘텀이에요. 기업 모멘텀 충분히 있잖아요. 뭐 FDA, 그 항원 FDA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WHO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핵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합작법인에서 기대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S블록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오랜 기간 물려 계셨던 분들은 아마 요거 25,000원만 가더라도 본전 이상이면 다 터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면은 까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1, 2%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진단주들로 어쨌든 간에 그게 와야 돼요. 오려면은 결국에는 그런 실적적인 그 2분기 때부터 뭐 이 실적 안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젠텍이 2분기에서 3분기 때 개박살이 났는데 4분기 때 확실하게 회복을 해줬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좀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지 그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주담이랑 많이 연락을 해봐도 사실 거기에서는 크게 좀 획득되는 게 없어요. LDT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함은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가
팩트고, 그 다음에 주식은 올라갈 때는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세요. 진짜로 제 콘텐츠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 뭐 망한 것 같지만 올라갈 때 진짜 금방 가고요. 그다음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조선이랑 이런 것들 요즘에 올랐으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거지. 제가 처음에 이제 요청받을 때 요런 라인이 있었거든요. 요때 제가 조선주 특집 찍고 막 했었는데, 요때 제가 여기 밑에 그냥 물려봐야 얼마나 물리겠냐, 담자 위로 갈 거 한참 많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집 영상 다 있어요, 보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 종목군들은 다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론 지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열불 터지고 하죠. 그거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얘한테는 어쨌든 결핵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치매도 국제 과정이고 21년까지 뭐 해야 된다지만 이게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해는 오래 옵니다. 오래 오는 거고, 결핵은 어쨌든 벌써 이제 중국 임상만 하고 합작법인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고, 알러지도 이제 S 플러스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알러지도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 40여 종 있고 100여 종 있습니다. 어떤 거 사용하시게, 당연히 이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기로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저장하고 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호르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이제 그 엑스프라이즈에서 좀 더 좋은 결과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모멘텀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항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FDA 승인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면 좀 많이 불안한 위치이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주면 좋은데, 얘가 지금 자꾸 뭔가 애매하게 2만원, 2200원대 일단 못 뚫는 거는 좀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이거 2200원 진짜 반드시 좀 뚫어줘야 돼요. 요거랑 2550원. 저번에도 요런 부분에서 눌리고 나서 좀 박살이 났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 아랫라인 일단 좀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게 또 전저점을 깰 이유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HMM도 올라가기 전에 이게 의도적으로 13,300원대 진짜 많이 눌렀거든요.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눌렸고, 제가 13,850원 뚫으면 날아간다고 했고, 그거 뚫어주고 그 다음에 쐈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계속 수진택은 이상하게 누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슈들이 아니에요. S블롯도 어쨌든 그 병원들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1, 2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이미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게 벌써 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매출로 붙게 되면은 지금 항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알파 알러지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당연히 결핵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합산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막 완전 구덩이를 엄청나게 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건 이제 주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좀 의도적으로 가격대가 만약에 뭐 호가가 많이 차이 나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너무 똑같은 호가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그런 호가에서 이렇게 주가가 눌린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항상 장 초반에 눌렀다가 뭔가 회복을 해주고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물량을 좀 뺏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원래 그리고 주가가 이게 빠진 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들로 빼졌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면은 원래는 빠르게 갭을 메워주는 게 맞아요. 왜? 이게 떨어질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을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걸 자꾸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여전히 의도적으로 좀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만약에 정말 그 쓰레기 잡주라면은, 애초에 쓰레기 잡주라면은 여기 부분을 애초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적어도 일정 부분 이상은 뭐 일단 반등이라도 나와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좀 주가의 이 이평선이 일단 내려온 것들 제가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얘기는 좀 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돌아오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 뭐 이란에서 지금 이제 납포해가지고 지금 이 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에서라도 진단키트에 대한 좀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또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이평선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되고요. 지금 많이 내려와 줬습니다. 일단은 26,000원 이내로는 들어와 줘야 돼요. 최소한. 아직도 상한가 한 방 따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요 갭을 메울 때 요거 갭 메우기 시작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25,000원까지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되더라도 여기서 25% 이상은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또 단기적인 물량들 흐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깔짝 올라갔고요. 크게 의미 없어요. 이거 거래수도 거의 없었고요.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좀 이렇게 좀 매도한 거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빠르게 2550원 돌파하거나 아니면 2200원 돌파를 빠르게 해줘야 된다. 2200원에서 2500원 라인을 좀 뚫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평선 조금 더 내려와 줘야 되고 이제 이평선 만났을 때 수렴 후 이제 요거까지 21선까지 기다렸다 가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넷마블 비슷한 차트가 애플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진로도 비슷하죠. 그래서 요런 흐름들 이렇게 뚫고 이게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뚫고 가느냐 아니면은 에클론처럼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바로 쏘느냐 아니면 넷마블처럼 아예 이게 수렴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느냐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더 내려와 줘야 돼요. 좀 더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지만 힘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얘네가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 코로나 관련된 흐름들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좀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피플바이오나 다른 것들 보시더라도 하나 파이프라인이 정말 괜찮으면은 시총이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종목군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오늘 영상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전택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